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0강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0강은요, 10강 1번에 분리부정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쭉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3문제짜리 장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금방금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니까 네, 이것도 천천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든 40분 안에 끝내봅시다. 자, 지금 글쓰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편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글을 조금 자세히 읽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지 하고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진 않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양쪽 콤마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코테이션 마크 있는 애들 좀 잘 보십시오. 자, one of the great risk of writing. 작문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is that idea인데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 or punctuations. 그러니까 punctuation은 콤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구두점이라든가 뭐 단어 같은 것들 있죠? 요거하고 관련해 갖고 가장 사소한 선택들조차도요 can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되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독자들이 여기서는 your audience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독자들이 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좀 부당하기는 한데 내가 펑수에이션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단어 하나만 잘못 골라도 프레이즈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독자들이 나를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지금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old grammar rule이라고 지금 예시를 하나 드러났는데 자, old grammar rule in allow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그러니까 여기가 infinitives,라고 하는 건 문법에서 부정사라는 뜻이에요. 부정사. 우리가요, 보통 부정사를 할 때 투부정사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to, root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얘 왜 이름이 투부정사입니까? 얘요, 동사 자리를 제외한 자, 명사적 용법 있죠, 형용사적 용법 있죠, 부사적 용법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투부정사만 갖고 동사를 빼놓고 투부정사만 갖고요 나머지 요소를 채워넣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한문으로 쓰면 보통 이렇게 되죠.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무한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infinitive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 앞에 이제 to를 붙여서 우리는 to infinitive라고 얘기해요. 문법 설명할 때 보통 얘기를 하지만 미래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나 그거 해본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경험 없음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쵸? 얼음은 차갑고 불은 뜨겁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to infinitive가 왜 이런 성향이냐 라고 의문을 품으시면요 영문과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사에는 infinitive에는 to 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to 부정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infinitive에는 infinitive에는 투부정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그리고 잘 배우진 않지만 분리부정사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보통 부사를 집어넣게 됩니다. 저 자리에 이제 부사를 집어넣어갖고 분리부정사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분리부정사를 문법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분리부정사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제 이 동사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여기에 빈도부사를 투부정사하고 루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to하고 루트 사이에다가 빈도부사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often 이렇게. 왜 우리 투부정사 부정은 무조건 밖에다가 쓴다고 배우죠? 학교 문법은 무조건 이것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리부정사에선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얘 강조를 좀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요. 레토리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수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문법에서 수사적이다 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자, 즉 다시 말해 분리부정사는 분리부정사를 해도 고만이고 안 해도 고만인 거야. 알았죠? 전부 좀 멋을 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가 목적이에요. 강조.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갖고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분리부정사가 있는데 이게 근래에서는 사실 이제 뭐 문법에 합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옛날에도 된다고 배웠는데 얼마나 더 옛날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쭉 보시면 to never split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분리부정사예요. 알았죠? 요게 분리부정사야. 자, 이 분리부정사를 안 된다고 배운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쵸? 옛날에는 안 된다고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not a grammatical crime. 이게 grammatical crime, 즉 문법을 잘못 쓴 사례는 아닌 거로 봅니다. 그냥 강조용법으로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예 하나를 듣는데 suppose 뭐라고 가정을 해보자. 너가요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의견서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 시의원들한테 이거를 지금 납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의원들이 뭐 한 중학교 한 1, 2학년쯤에 분리부정사가 안 돼. 틀린 말이야 라고 배웠어. 잔뜩 이걸 알고 있다고. 그치? 여태껏 분리부정사라는 걸 써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쵸? 시의원식이나 되시는 분들이니까 또 어느 정도 다 배우신 분들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막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발표 현장입니다. 요게 딱 와갖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to rare book room. 희귀서고에는 반드시 방문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하고 누가? 사서가 동행해야 됩니다를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이렇게 써놨어요. 분리부정사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사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빈도부사가 자주 쓰여요. 이렇게. 지금은 non-grammatical 한 걸로 보지만 옛날 사람은 이걸 non-grammatical 하다고 봤던 거야. 그랬더니 뭐가 돼요? 시의원들의 절반이 뭐야 이 새끼 문법도 하나 제대로 몰라? 라고 관심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야.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느냐? 왜냐하면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non-rule. 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non-rule 규칙이 아닌 것을 자동으로 지금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규칙이 아니라는 건 분리부정사 틀렸다. 분리부정사 불가. 분리부정사 불가라고 하는 지금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닌 이걸 자동적으로 회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야 저 투부정사들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놈이 뭔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 이러면서 관심을 싹 잃어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 내용이 나옵니다.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해요. To correctly still offend your reader's notion of your language competence.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독자들의 생각에 불쾌감을 주는 거. 아니야, 요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좀 이렇게 사실 어느 하나의 문장에 포커스가 실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서 되게 독특한 예가 들어져 있어요. 문법 용어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문법 용어를 하나 지칭하면서 뭔가 어휘랑 문법 혹은 구두점을 하나 잘못 썼을 때 너가 이 글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죠. 네, 꽤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이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게임이 주제면 수능은 매우 안 좋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법칙이야, 법칙. 뭔가 게임에 관련된 얘기 나왔어? 그럼 일단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지. 자, 항상 그 수업 그 중간에, 그쵸? 휴대폰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나는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쉬는 시간에 휴대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라고 합니까? 그때, 물론 자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듣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무시는 게 최고예요. 복습 한번 싹 훑어보신 이후에 곧바로 주무시면요. 곧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좋거든요. 자, 그런데 뭐 학교 중간중간에 어떻게 자냐고.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적인 거고, 모든 학생들하고 모든 상황에서 다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복습을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게임하면서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자, 이제 얼른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애들이요, 이거 못 죽어. 왜냐하면 게임 속에서 하는 실패를 그대로 보는 거야. 나 지금 거의 최고 기록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마주해야 되는데?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라 그래요. 우리 이거 순수강 지문에도 한번 있었어요. 이게 게임의 사례에서도 적용이 돼서 본인이 목표를 한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것도 교육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공부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시점서부터 딱 내려놓고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손은 로그아웃을 했어. 핸드폰은 끄라 그랬으니 뇌에서 로그아웃이 안 돼. 아직도 눈앞에는 아까의 그 게임 환경이 쭈루룩 펼쳐져. 아, 이건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게임은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물론 나도 게임 엄청 좋아하기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게임 속에서 실패하는 게 그렇게 딱 썩 달갑지는 않아요. 내 실력이 모자르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단지 게임이야 라는 이 말 자체가 실패해도 괜찮아, 게임이니까 라는 언지를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 되나 게임에서 짐으로 인해서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롤을 잘 못하게 해. 그래서 롤을 못하게 한다고. 못하면 고만이거든. 그냥 못하면 고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 못하는데. 근데 그걸 공부하고 앉아있어. 네, 뭐든지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지만요,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걸 먼저 공부한다? 그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얘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하시면, 자, the phrase, 그리고 1번 뒤에 the phrase "It's just a game" suggests that this would be the case. 이건 단지 게임이야 라는 이 말에는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This would be the case. 딱 요런 케이스더라 라는 얘기인데,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여기죠. Failure is okay.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요 말. 그죠? 그것은 painful, 고통스럽지도 않고 적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도 않아.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요게 바로 요런 케이스다 이거야. 게임에서 졌어. 그러면 싹 웃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씨 엄청 잘하는데? 하고서, 근데 아까 그 플레이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면 요 케이스에 딱 해당된다는 거야. 이건 게임이니까.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To prevent other people from achieving their goal.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매우 적대적인 행위기는 한데, 이게 우정을 끝낼 수도 있어. 하지만 게임 내에선 괜찮아. 그죠? 친구가 뭐예요? 펜타킬 하는 거? 눈 뜨고 봐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트롤짓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 자식 펜타킬 하고 어떻게 나한테 와갖고 계속 펜타킬, 그러니까 여학생들 모를 수도 있겠다. 펜타킬, 그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편 플레이어를 연속으로 5명, 즉 상대편을 전면시키는 거 말해요. 그렇죠? 펜타킬 하기 힘든데,
자, 펜타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거 갖고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 뭐 말만 하면 롤도 못하는 놈이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제가 펜타키를 하는 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다이브해서 죽어버리든가. 그쵸? 상대방을 막 키워줘. 그쵸? 펜타키라는 꼴 못 보겠다 이거야. 자, 아니면 뭐 막타를 쳐야 되는데 난 도망을 가버린다든가. 뭐 아무튼 팀플레이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오만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게임이니까 웃고 넘어갈 만하다 이거예요. 그죠? 상대편의 목표를 방해하는 거 괜찮아. 자,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쵸? Games in this way are something different from regular world. 이게 게임 속에서 좀 regular world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frame which failure is not least distressing. 딱히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런데 야, 지금 여기까지 논조가 다 똑같죠? 그런데 this is clearly not the whole truth.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지금 논조를 뒤집었어. We are often upset when we fail. 우리가 빡치기도 하고요. 실패하면 막 열받아. 이러면서. 그죠? 뭐 왜 인터넷에 보면은 게임하다가 키보드 부시고 모니터 부시고 하는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정신 나간 친구들 꽤 많아요. 그죠? 자, 이런 친구들 보면요. 게임에서 졌다는 건 매우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in other words, 요게 딱 들어가야 되겠지? We often argue that in-game failure, 게임 안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게 is something harmless and natural. 요렇게 주장은 하는데 이게 게임 내에서의 실패는 harmless하고 neutral한 거야. 그렇죠? 딱 뭐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우리는 repeatedly fail to act accordingly. 그렇게 행동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빈칸으로 나왔다 하면 딱 욕입니다. 빈칸으로 나왔다 하면 딱 요거.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해 행동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문장 빈칸으로 매우 유력하고요. 게임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거랑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번 10강의 3번 볼게요. 자, emotion can easily intrude upon the most simple message.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침범할 수 있는데 되게 짧은 글들의 침범이 가능하대. 그죠? 오, 그렇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쭉 나오냐. 중간에 이탈릭체로 본 거 보시면 Whose job do you think you can do better? 어떠한 일을 do you think 네 생각에 you can do better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 mine 내 거 아니면 네 거? 다시 말해 누군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야, 지금 너가 한 일 내가 잘하겠니? 네가 잘하겠니?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한국말로 들어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자, 그래서 There are certainly people who can push us over the edge of civilized decorum. 보통 이 decorum이라는 단어 예의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의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거 이미 한번 나와 있었어요. propriety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예의라는 단어로 이미 몇 강이었지?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뭔가 push us over the edge of civilized decorum. 우리가 문명화된 그 예의의 가장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놈들이 꼭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나를 시쳇말로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개빡치게 하는 놈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자, in this case 하면서 그 밑에 줄 볼게요. Perhaps it's best not to respond all. 자, 응답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즉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도전해오는 놈들. 야, 네 일을 네가 잘하겠냐? 내가 잘하겠냐? 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쵸? 도전해오는 사람들. 똑같은 표현이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오래 해보셨을 테니 저보다는 조금 낫지 않으실까요?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표현은 야, 이 일을 네가 잘하겠니? 내가 잘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게 최선이다? 응대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not to respond at all.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요, 계속 이 말 반복합니다.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줄 내려와서 if you receive an unsettling message such as this 이런 식으로 되게 unsettle 너가 가라앉지 못하는 다시 말해 settle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unsettling이니까 너를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시지 다시 말해 너를 빡치게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면 do not respond immediately 즉시 대답하지 마라. 반복이죠. 그쵸? 대답하지 말래.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도 똑같아. 근데 계속 빨간색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요거로 해볼게요. No matter how justified or outraged you feel 네가 아무리 정당하게 느끼든 아무리 outraged 화가 나 있든지 간에 your emotion will get the better of your ability to express your thought 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better of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상회하게 된다는 거야. 너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자 요거 밑줄 하나 잘 그어두세요. 만약에 나오면 빈칸 역설적이게도 그쵸 충분히 어떻더라 enough you may end up appealing the aggressor 너가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도록 하기 너가 충분히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네, 너가요. 이미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서 화가 난 상태라면요. 네 능력을 덮어쓰는 감정, 네 능력을 넘어서는 감정 상태를 보유하게 되고 이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론의 제일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에요.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해야지만 이 토론을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자, 나중에 대학 가셔서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부터 욕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교수님이 토론 수업 하신다라고 하시면 난 정말 토론 수업이 싫었기 때문에 자, 교수님 토론 수업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이 토론이 의미가 없다는 거 딱 보여주고 시작하세요. 네, 알았죠? 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자, 요 어필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봐야 되겠다. 어필은, 그쵸? 어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형식으로, 그쵸? 일형식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근데 얘가 일형식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형식 뜻이 있게 되거든요? 이형식으로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seem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법도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 appear는 수동태는 일단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자, appear 투부정사, to be 형용사 혹은 명사 요 형태가 가능한데 to be를 써도 고만 안 써도 고만이에요. 그러니까 appear 형용사, appear 명사, appear to be 형용사, appear to be 명사 이렇게 쓰시는 게 다 가능해. 그 다음에 appear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가능하고요. 이거 확장 해석하시면 appear하고 like 쓰시고 명사도 가능합니다. like ing 요것도 가능해요. 전부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자, 모양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목적 아니에요. 이거 주격보호지. 알았죠? 너가 공격자처럼 보이도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주격보호니까 체크 잘 해두십시오. 자, 빈칸 나올 만한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10번에 4번 볼게요. 자, 10강 4번 볼게요. 10강 4번 보시면,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주목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민자로서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자, 사실 이걸 봐야 되는 건 이 첫 문장의 해석이 좀 그래. 우리 집안 안에서는 obtaining a university degree, 대학 학위를 받는 것이 was never presented as a choice, 선택권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 문장을 딱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학위를 얻는 것이 선택지로서 제시된 적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애초에 선택지로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걸 대학 진학을 못했다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해서 이걸 선택이라는 개념을 부여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대학 진학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아요. 라고 읽어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길 That education was investment would always yield returns. 반드시 반대급부를 내놓는 좋은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계속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에 뭐 나오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one thing in life nobody could take away from you. 너한테도 훔쳐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땐 대학 진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해석상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이렇게 쭉 봐보시면 내용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자, 10강의 5번 하고 7번, 5번에서 7번인데 아기 코끼리에 대한 걱정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자, 10강 8번 봅시다. 자,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다 쓰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일이 여러분 대학 가서 레포트 쓰실 때도 똑같아. 레포트 쓰실 때도요. 내일 마감인데 오늘 써놓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시간도 없다. 내일 아침에 딱 봐봐. 이야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해놨어. 논리도 안 맞고 주술관계 하나도 안 맞고 막 난리 부르스야. 근데 어떻게 마감 시간이 당장 뭐 20-30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 고치다가 만약에 날라가면 야 이건 더 큰 문제잖아? 그러니까 제출하고 봐야지. 그죠? 그냥 제출하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마감에 임박해서 글을 쓰는 건 그게 썩 좋지 않다 이거야. 절대 마감에 임박해서 쓰시면 안 돼요. 레포트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한 3일 정도 텀을 두시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압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진짜 4년 8학기 다니면서 미리 써놓고 제출했던 게 한 2-3번밖에 안 됐던 것 같아. 4년 내내. 거의 마감에 임박해갖고 한 3시간 남겨놓고서 다 써갖고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말 황급하게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갖고 수정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시면요. 레포트는 반드시 제출 기한 전 3일에 완성한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수요일이면 일요일까지는 다 써놔야 돼. 이걸 습관을 들여놔야 돼. 습관을. 알았죠? 습관을 들여놓으셔야지만 여러분요 나중에 취직하시고 뭐 하실 때도 다 도움돼요. 남자친구들 이제 군대 가고 이럴 때도 다 도움돼요. 미리 해놓습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그럼 그 3일간 뭐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제 읽었을 때랑 오늘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요. 오늘 읽었을 때랑 내일 읽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조금씩 원본을 남겨놓은 채로 수정을 해 나가 보시면 원본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이 글을 왜 굳이 설명을 하느냐?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명령문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Avoid the myth that writing is easier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쓰면은 되게 잘 써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미신이야. It's popular. 되게 유명해. 근데 dangerous myth.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문 나왔죠? 이게 주장이에요.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요, 주장이 반복돼요. 주장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finish a day ahead of time. 마감 하루 전에 완성을 해갖고 review your work the next day. 그 다음날 반드시 복습해, 확인해봐, 리뷰해봐. Never post, publish or submit a project immediately after you finish writing. 자, finish writing한 직후에 곧바로 프로젝트를 제출하거나 출판하거나 절대로 포스트하지 마라는 뜻이죠. 명령문 나오잖아요. 이 뒤에 계속 명령문이거든. 그러니까 명령문 나오면 그냥 걔가 주제입니다. 주제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요. 여러분 수능
자기소개서 써보셔서 아실 거고 나중에 레포트 혹은 이력서 써보시면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10강의 19번은 음악의 놀라운 표현 능력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음표, 이렇게 쫙 오지선다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그려놓고, 막 해놓으면, 여기 맞춰서 노래도 나오고, 뭐, 음악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언어 아니냐, 이거로 보는 거야. 하나의 언어 아니냐. 그런데, 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어휘가 담겨있진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되게 풍부하고,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음악의 표현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 자, 지금 여기, sense from them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읽어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So, maybe music is really just another language. 음악이라는 게 또 다른 언어인 거야. With its own remaining. 자기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there is 강조하려고 대문자로 써놨어. 그러니까 반드시 something 무언가가 있어. 매지컬하고 음악에 대해서 매지컬한 너의 언어보다 음악이 더 매지컬한 그런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시면 On the other hand, a musical sentence or phrase can sound happy, sad, thoughtful, nostalgic, eager, all at the same time. 한 방에 향수도 불러일으키고요. 이걸 열렬하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력있고 생각을 잔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걸 모두 한 타임에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words get exhausted if they tired tried to express as many meanings as that.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말들을 말 속에 담아내려고 하면 그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내용이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10강의 10번 설명과 행동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안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10번 한번 봐볼게요. 자, in judging that particular expression 어떤 특정한 설명이라고 하는 게 is the best one 최고인 경우가 그렇죠? 있다라고 in judging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요. You need to compare it with other possible explanation.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설명하고 반드시 그걸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the more alternatives you are able to imagine.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같은 것들을 생각을 더 많이 해내면 많이 해낼수록 the more이 나와 있죠? The better your judgment is likely to be. 너의 판단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e better,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가 나와 있죠. 다시 말해 어떤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렇다면 얘하고 비교가 가능할 만한 설명들 여러 개를 준비해서 계속 비교를 해봐라. 이런 대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여기 지금 내용이죠. 사실상 첫 문장에 이미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자, 조금 더 한번 내려와 볼까요? Similarly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는 예시예요. 딱히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When you make a moral judgment about someone's behavior, 어떤 특정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not only do you need to look at what they actually did, 그들이 실제로 한 것만 보지 말고, but you also need to imagine what they could have done. 이 새끼들이 진짜 했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즉, 이 사람이 한 행동 한 개만 보지 마시고 but also 얘네들이 했을 수 있을 법한 것들까지 죄다 끌어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do는 only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You need to learn what they actually did 뿐만 아니라 imagine
what they could have done. 그들이 실제로 했었을 것 같은 것들까지 모두 생각해봐라. 자, 요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If someone does something bad, 어떤 놈이 뭔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Your judgment is likely to be harsher if you think there were better choices available to them and more lenient if you think they really had no choice.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했어. 근데 너의 judgment, 너의 판단이 되게 harsher, 더 가혹할 수도 있는 거야. 뭔가 do something bad를 했다? 근데 이게 harsher 할 수도 있어요. 왜? 뭔가 더 나은 선택지가 존재했다면.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존재했다면 너는 이 사람들한테 더 가혹한 행동을 할 수 있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해갖고 여러 군데에서 인종청소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인종청소를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요.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종청소에 대한 대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종청소 안 해도 된다는 대안이 있었잖아. 게르만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생겼기는 하지만 그게 안 해도 된다는 대안이 있었어요. 더 훌륭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해요. 만약에 굳이 인종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국외로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말이지. 그 상황에서는.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죠?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쵸? 반면에, 이 사람이, 왜 그런 사건들 가끔 올라오잖아요.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죽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 5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어. 그리고 나서도 이 가정폭력을 자기한테만 하고 끝내면 됐는데 이걸 자식한테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식이 이걸 보고 배울 것 같아. 그럼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남편 죽여버리는 거지.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이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lenient. 약간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had no choice.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도래했어요. 특정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단이 뭔가 다른 대안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서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직접 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법한 다른 행동들까지 다 비교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얘가 이 나쁜 짓 말고 다른 착한 짓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야,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어. 왜 그쵸? 사람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캐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인이라고 하는 거. 수능특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수능특강에 있었나? 이거 그냥 내가 상식으로 얘기해줬나요? 헷갈리기는 하는데 식인행위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잊기가 좀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식인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까지 옮겨와요. 이 사람 몸에 있었던 오만 가지 병원균이랑 막 이런 거까지 다 해. 어떤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이 이게 식인을 하는 부족이었는데 재미삼아 맛으로 잡아먹은 게 아니라 망자의 의식과 망자의 용기, 지혜를 받아오겠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방 살을 먹고 여자들은 뇌를 먹었다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들만 공통적으로 죽은 거야. 근데 뇌를 먹었을 때 그 뇌에 살고 있었던 무슨 어떤 병균 같은 게 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네? 그럼 그게 이제 옮겨온 거지. 반복적인 식인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금지야. 왜냐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은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만큼 준비를 하면 용기를 갖고 더 위대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먹어서 한다? 그건 조금 생각하기 힘들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요.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아주 높은 곳에 비행기가 떨어졌어. 이 사람들 겨울을 지나야지만 구조를 하러 올 것 같아. 그럼 며칠 동안 혹은 그게 몇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못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죠. 이 경우에는 비난하기가 좀 힘든 게 선택지가 없잖아. 다른 선택지가 없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지문이 그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걸 아예 포함을 해갖고 이거에 하나의 글로 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밑에 요약문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하나의 문제로 문제화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요런 요약문 문제는 별일 없으면 이거로 이 밑에 요약 나온 문제부터 읽어보시고 본문 읽어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답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Considering many different,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은 다른 사례들을 고민을 해봐라. Alternatives들을 고민을 해봐라. To the explanation and behavior of others, 그쵸? 이게 influence, 영향을 준 거다. On your, 뭐에? 너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거다. judgment에 영향을 줄 거다. 그쵸? 요거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0강의 11번인데요. 10강의 12번서부터 14번은 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아버지에 대한 건데, 마지막 한 문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강의 마지막도 이 친구가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double-edged sword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날의 검이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양날의 검이래. 그래요? 보통 생산성은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산성 향상이 양날의 검일 수도 있군요. 자, 봐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s soon as the business sector raises productivity and salary start to rise in absolute terms, 자, 뭐뭐 하자마자지. 비즈니스 섹터 부분에서 프로덕티비티가 향상이 되고요. 그쵸? 이거를 향상시키고 임금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wage disparities,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게 between poorly trained and highly trained workers, 그러니까 poorly trained, 그러니까 가난하게 교육받은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을 좀 적게 받은 사람하고 교육을 좀 많이 받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wage disparities, 뭐예요? 임금 격차가 are likely to become more, 어떻게 되겠어요? profound. 약간 좀 막 공개되어지고 있다. pronouns, 미안해요. profound. pronounced. 이게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산성을 제고하고 임금이 상승을 하면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되는데 그게 become more profound, 되게 명백히 드러나. 아무래도 high trained worker에게서 이게 조금 더 더 높은 임금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임금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빈곤함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as서부터 보시면 companies strive to become more productive, as well as more innovative in differentiating their products from their competitor. They will increasingly either spin off low-paying, low-value jobs to third world countries or eliminate them altogether through automation.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기업들이요 자신들의 제품을 경쟁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를 하려고 좀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더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남들하고 좀 차별을 두려고 생각을 해요. 남들하고 좀 차별을 두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혁신성과 더불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까지 좀 더 제고를 하려고 스트라이브 애를 쓰고 있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핀오프, 뭐인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뭘 분리하냐면 low paying, low value jobs를 어디로 분리하냐? third world, 제3세계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아니면 제거해 버리는 거죠. 얘네들을 다 뭐로? 자동화로. 즉 애초에 이래저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기계만 싹 드러나서 뭐 차량을 연간 4만 대, 10만 대씩 생산하는 공장인데 관리 직원 100명.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the remaining high value, high paying jobs are thus likely to require an increasingly well educated labor force. 아무래도 교육을 더 받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더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죠? 고부가가치, 고임금 자리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확률이 높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 단순 조립하는 거는 그쵸?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화 설비에게 이 자동차를 만들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건 하루 이틀 교육받아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임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박탈이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기계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고학력자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여전히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뭔 소리예요? 이 지문 내용도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요, 공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0강은요 솔직히 다른 거 할 거는 없고요. 마지막에 요런 애들을 요약한 다음에 야 이거 뭐게 이렇게 물어볼까봐 I want to catch the 10th ball, 10번째 공을 잡고 싶었어요 라고 나오는데, 자, 밑줄친 부분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10번째 공을 잡고 싶었다라고 되는데, 이 중간에 지금 보시면 아빠가 내가 되게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하게 크도록 원하셨는데, 그래서 주당 한 두세 번씩 아빠랑 반드시 캐치볼을 했대. 그러면 목표가 뭐였냐면 아빠가 던지는 거 10개 잡기야. 근데 아버지가 9개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던져. 그리고 나는 그걸 꼭 다 잡고 싶었어. 근데 하나는 이상하게 던지는 거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던져.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분투를 막 애를 쓰는 과정에서 너가 독립심과 자립심을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던지는 10개의 공을 다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 아버지가 원하는 10개의 공을 다 잡음으로써 본인은 성공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이고 그렇죠? 강인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도 아버지가 내준 태스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이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두 10번째 공이 그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읽어보시면 꼭 10번째 공은 진짜 높게 던지거나 진짜 멀리 던져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버지는 이걸 고난과 역경,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거고, 아들은 이거를요 잡아서 수용하는 뭔가 독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잡은 그 상황이 독립인 거고, 그걸 통해서 강인해지는 거고, 아들은 이걸 잡아냄으로써 독립과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꼭 10번째 공을 잡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글 자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10개의 공을 다 잡아서 아버지의 칭찬도 듣고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독립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자주적이며 강인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얻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말이 모두 이 10번째 공에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안 어려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내용 커버 못하실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4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50분 걸렸네. 자, 아마 11강은 실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강까지 복습 잘들 해갖고 오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